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20년 2월 3일입니다. 벌써 2020년 제가 새해 인사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물론 뭐 설날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엊그제 같긴 하죠. 근데, 야, 벌써 이 한 달이 지나서 2월하고도 벌써 3일입니다. 계획하신 일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뭐 이 새해부터 이 참 쉽지 않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뭐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이제는 뭐 악수하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뭐 대중교통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면 다들 막 피하는 이런 분위기도 생기고 있고 또 뭐 많은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이 또 취소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아예 못 보내다 보니까 대신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건강해요. 예. 감기에 옮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의 목소리 상태도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있겠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진짜 평소에 손 깨끗이 하고, 또 이 얼굴에 손 안 대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짜 얼굴에 손 대지 마시고, 또 손 많이 깨끗하게 닦으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반드시 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도 간추린 소식들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뉴스로 거의 지금 언론사들이 뉴스들이 도배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IT 뉴스도 지금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일들은 꾸준히 진행이 되시긴 할 텐데 또 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위축이 되시긴 했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IT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뜸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뽑아 올린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의 라인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미국 시장을 노린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트박스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박스는 현재 이제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라인 테크 플러스라는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월 27일부로 비트프론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요. 동시에 이거를 미국 소재의 LVC USA라는 법인으로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LVC USA는 이제 라인의 손자 회사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 있는 법인인데 그만큼 사업 자체를 미국 쪽으로 넘긴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LBC USA가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 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영업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비트박스가 사실은 미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 뭐 제가 보기에는 비트박스란 이름으로 이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 아예 사업을 다 이관해서 또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간다. 뭐 이름은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사실 비트박스란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좀 뭔가 그죠? 되게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뭐 콩글리시 같은 느낌도 좀 약간 뭐 뭐라 그럴까요? 말장난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하여튼 비트프론트.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비트프론트를 통해서는 사실 뭐 암호화폐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달러를 통해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정 화폐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진출을 제대로 했을 때에는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타 거래소와 장부 연동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상당한 나라들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래소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네이버에 뭐 일하고 했을 때 보면은 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미국이란 시장에 대해서는 늘 뭔가 동경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공략해야지라는 포부를 갖게 되죠, 사실은. 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죠.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뭐 본토를 한번 공략해 보자, 뭐 점령해 보자,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잘 되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유통이 미국 시장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붙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네이버가 또 이걸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뭐 일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뭐 아직까진 좀 비약이 있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뭐 네이버도 사실은 늘 미국 시장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뉴스이고요. 뭐 사실은 암호화폐 사업 자체를 미국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험난한 길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뚫어 가실지 좀 더 지켜보면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플러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죠. 카풀 서비스인데 뭐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였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난을 겪으면서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모빌리티의 난, 모빌리티의 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실상 이제 사업을 접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상 카풀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풀 사업의 명맥을 이어간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카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이 현재는 다 접은 상태고 뭐 그분들이 다시 또 재개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카풀 서비스라서 좀 씁쓸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힘내시라 하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자, 여튼 작년 3월에 유상 카풀을 플러스에서는 중단을 했었는데 11개월 만에 유상 카풀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1월 27일자 언론 소식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유상 카풀 중단했었던 이유도 그랬고 택시 업계와의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습니다만 모빌리티의 이 갈등, 모빌리티의 난이 시작된 첫 번째 갈등의 포인트는 사실 이 카풀이었죠. 그래서 카풀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유권 해석의 형태로 평일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오전 7시에서 9시, 뭐 저녁 6시에서 8시 뭐 이런 식으로 평일에 출퇴근 시간만 유상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식의 뭐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아직까지 뭐 이게 법령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허용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플러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업 유지는 쉽지 않다 하면서 사실상 접었었고 그 사이에 그러나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용자들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이러면서 무상 카풀을 제공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시 유상 카풀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환영할 소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택시 업계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에는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여튼 이건 어느 정도 타협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를 했었던 부분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여튼 이런 시간에서라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그런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뭐 그래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짠한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소식인데 여튼 그 카풀 서비스가 이렇게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뭐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까지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아직까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죠.
뭐 타다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빨리 정해져야 이 플러스 등등 많은 사업자들이 빠르게 방향을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이 갈등들이 좀 더 이제 질질 끌리지 않고 빠르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작년에 국내에서 SNS 이용률이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키스디가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SNS 이용률이 2011년 16.8%에서 2018년 48.2% 이렇게 절정에 이르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에는 47.7% 이렇게 해서 소폭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2017년 이래 이미 이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와 트위터도 매년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인스타그램만 2018년 10.8%에서 2019년 19.3%로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인스타그램 외에는 대체로 다 SNS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글쎄요, 뭐 나이의 영향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SNS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SNS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보시고, 예를 들면 해킹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신공격의 수단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겪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SNS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품고 그렇게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돌풍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았던 그런 그 SNS 서비스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뭐랄까요, 긍정적인 밸류를 더 이상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밸류가 상대적으로 그죠? 이 트레이드 오프를 했을 때 부정적인 게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써야 할 이유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이미 개인적인 어떤 라이프 로그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뭐 이미 뉴스나 그죠? 뭐 어떤 뭐 공지사항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질된 지가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라이프 로그를 나누는 채널로서는 인스타그램이 유일하게 유지 및 성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뭐 인스타그램도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저는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그나마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사진이나 영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특성도 있지만, 사실은 SNS 서비스 중에서는 SNS 기능이 가장 약하거든요. 그죠? 보면은 뭐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아이디로만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내 친구 뭐 예를 들면 친구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좋아요를 누른 게 나한테 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굉장히 일차원적인 관계만 보여지게 되죠. 관계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의 것만 보이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조금은 SNS스럽지 않은 그런 SNS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더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차별점들이 서비스 간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기존의 친구 관계를 어찌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강요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또 내 친구가 좋아요 했다고 해서 꼭 이제 내 타임라인을 자꾸 보여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요를 하는 성격의 SNS인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SNS에 상당 부분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기사 보고서를 또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이제 이런 그 매스를 타겟으로 하는 SNS에 대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마이크로 SNS, 소위 말하면 굉장히 소집단, 아주 핀으로 찍은 듯한 아주 그 몇 명, 뭐 10명, 20명, 뭐 요런 단위의
아주 특정의 어떤 관심사나 특정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색깔을 가지고 모여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뭐 마이크로 SNS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또 뜨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향후에 한 2, 3년 내에 제가 보기엔 급격한 속도로 아마 이 SNS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보고 있거든요. 이 분명히 SNS 넥스트가 올 텐데 이게 뭐가 될까? 저도 막 괜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음, SNS 서비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시기쯤부터 한번 면밀하게 국내외 서비스들을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좋은 서비스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타이밍에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강자가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엔 거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기존 서비스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과연 누가 치고 들어와서 판도를 한번 엎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죠.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은 제가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그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이렇게 5개 채널에서 저희 방송 그리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사실 매일매일에 올라오는 IT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저의 인사이트나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달아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포스팅 형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방송 형태로는 주간 단위로 만나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하여튼 궁금하시다 그러면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뭐 꼭 IT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남기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